안녕하세요. 저는 솔도초등학교 교사 이서영입니다. 이번 시간 주제는 수업에서 스마트 기기 활용하기입니다. 이번 시간 학습 목표는 교실 스마트 기기 활용의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교실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교수 학습 설계를 할 수 있다입니다. 교실 스마트 기기의 활용의 필요성은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영상, 음성, 이미지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활용하여 보다 풍부하고 다양한 학습 경험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스마트 기기는 학습 속도와 스타일이 다양한 학생들에게 개별 맞춤화된 학습 경험을 제공합니다. 네 번째로는 온라인에서 협업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데 유용합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자연스럽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교실 수업을 위한 교실 스마트 기기 초기 설정의 필요성은 첫 번째, 교육용 앱 설치, 웹사이트 북마크 설정 등을 통해 학생들이 수업에 필요한 자료를 쉽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학생들이 각자 선호에 맞는 환경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기기를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적절하지 않은 내용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필터링 설정이나 부적절한 앱의 사용 제한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학생 스마트 기기 활용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계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구글 워크스페이스 관리 콘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구글 워크스페이스 for Education은 정부가 인정한 정식 공인 교육기관으로서 국내 또는 국제 인증서를 발급하는 초중고 및 고등기관에게 발급하는 라이센스입니다. 학교별로 총 100TB의 저장 용량을 제공하며 일반 지메일 계정과 구글 워크스페이스 계정의 도메인을 비교해보면 일반 지메일 계정은 gmail.com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 교육청 워크스페이스 계정은 교육청 도메인인 gg.go.kr로 학교 자체로 인가받은 구글 워크스페이스 계정은 각 학교의 홈페이지 URL이 마지막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구글 워크스페이스 for Education 버전을 비교해보면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학교에 무료로 제공되는 라이센스는 맨 왼쪽에 있는 구글 워크스페이스 for Education 펀더멘탈 라이센스입니다. 구글 워크스페이스 for Education 관리 콘솔을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관리자는 구글의 관리 콘솔을 사용하여 구글 워크스페이스 서비스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관리 콘솔에서 사용자를 추가하고 삭제할 수 있으며 앱을 설치하고 유해 사이트를 차단하며 휴대기기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관리 콘솔을 입장하기 위해서는 관리자 계정으로 admin.google.com으로 접속하면 됩니다. 이 관리 콘솔에서는 조직 단위를 만들 수도 있고 사용자 계정을 만들 수도 있으며 계정별 용량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학교 자체적으로 인가를 받으신 구글 워크스페이스 관리 콘솔에서는 화면과 같이 왼쪽 메뉴가 모두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 발급받으신 관리자 계정에서는 일부 기능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교육청 상용 클라우드 관리자에게 문의 부탁드립니다. 화면에 보이는 가이드 링크는 구글에서 제작한 구글 워크스페이스 관리자 가이드 페이지입니다. 학교 관리자들께서는 이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워크스페이스 계정을 활용하면 통합 인증이 가능합니다. 구글 워크스페이스 계정, 네이버 웨일스페이스 계정으로 다양한 에듀테크 플랫폼을 통합 인증이 가능합니다. 통합 인증이란 1회 사용자 인증으로 다수의 애플리케이션 및 웹사이트에 대한 사용자 로그인을 허용하는 인증 솔루션입니다. 만 14세 미만의 초등,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구글 워크스페이스 계정 또는 다양한 에듀테크 도구에 회원 가입을 할 경우에는 꼭 개인정보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현재 화면은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구글 워크스페이스 학생 계정의 개인정보 동의서 예시안입니다. 다음은 교실 스마트 기기 활용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현장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안드로이드 태블릿과 크롬북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태블릿 초기 설정입니다. 안드로이드 태블릿은 제일 먼저 네트워크 연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트워크 연결은 안드로이드 태블릿 화면을 위에서 아래로 쓸어 내리면 설정 버튼이 보이고 설정 버튼에서 연결로 이동을 하면 화면과 같은 네트워크 연결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권장드리는 네트워크는 보시다시피 2.4GHz가 붙어 있지 않은 네트워크를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계정을 추가해야 합니다. 특히 안드로이드 태블릿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서 앱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글 계정을 필수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화면과 같이 계정 및 백업 메뉴에 들어가셔서 구글 계정을 추가합니다. 세 번째로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오랜 시간이 걸리니 아이들과 시간을 할애하셔서 다운로드 설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은 와이파이 자동 다운로드인데요. 와이파이로 자동 다운로드를 켜놓으시면 교실에 있는 와이파이가 연결되었을 때 아이들이 수업 중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자동 설치가 되어서 수업에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수동으로 해주시고 와이파이로 자동 다운로드는 비활성화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셔야 되는 것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셔서 앱 업데이트를 시켜주셔야 되는데요. 앱 업데이트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입장하신 후 오른쪽 상단에 프로필을 선택, 그리고 앱 및 기기 관리 버튼을 선택하신 후 업데이트 있음에서 모두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소프트 업데이트와 마찬가지로 앱 업데이트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정하셔서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안드로이드 태블릿은 이미지와 같이 C타입 포트가 하나만 존재합니다. 따라서 키보드와 마우스를 연결할 때에는 C타입 포트의 허브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림과 같이 C타입 포트 허브와 그리고 유선, 마우스, 미니, 키보드를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태블릿 활용입니다. 태블릿 하단에 보면 퀵 버튼이 존재합니다. 여러 개 앱을 쉽게 전환하거나 앱이나 기능에 바로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애플리케이션 기본 앱 설정입니다. 대부분의 에듀테크 플랫폼들은 모바일에서도 크롬 브라우저에서 최적화되어서 구동합니다. 따라서 애플리케이션 기본 앱 설정 중에서 브라우저를 크롬 브라우저로 기본 앱을 설정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드로이드 태블릿을 활용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점입니다. 안드로이드 태블릿을 처음 설치하시고 화면을 열어보시면 1번과 같이 구글 검색창이 떠 있습니다. 이렇게 G라고 써져 있는 구글 검색창은 크롬 브라우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크롬 브라우저라고 생각해서 1번으로 접속을 하시면 에듀테크 플랫폼들에 접속을 하셨을 때 오류가 날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처음 화면에 보이시는 이 길다란 검색창은 삭제를 하시고 화면과 같이 왼쪽에 있는 크롬 브라우저 모바일 앱을 바탕화면에 홈 화면에 추가하여 활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크롬 브라우저에 계정이 여러 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바일에서 활용하는 크롬 브라우저에서는 계정을 변경할 때 꼭 화면과 같이 기존 접속된 계정을 로그아웃하고 동기화 사용을 중지를 한 후에 원하는 계정을 선택하여 다시 로그인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주 가는 앱은 앱 런처에 들어가셔서 앱을 꾹 누른 다음 홈 화면에 추가를 해 주어 바탕화면에 앱 바로가기를 추가하면 앱을 찾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설치된 앱이 아닌 크롬 브라우저에서 접속하는 에듀테크 플랫폼들을 오른쪽 상단 3점을 누른 다음 홈 화면에 추가를 누르면 이전 앱 홈 화면의 추가와 같이 바탕화면에 바로가기를 설치하셔서 바로가기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데스크톱 사이트 버튼이 있는데요. 이 데스크톱 사이트는 휴대전화나 태블릿에서 데스크톱 모드와 같은 화면으로 전환하여 사용이 가능한 기능입니다. 크롬 모바일 버전에서도 북마크 확인이 가능한데요. 버튼을 좀 더 여러 개 누르셔야 돼요. 크롬 브라우저 모바일 화면에서 오른쪽 위에 3점을 누르시고 북마크 버튼을 누르시면 모바일에서 생성한 북마크는 모바일 북마크에서 기존의 PC에서 생성한 북마크는 북마크 바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모바일 크롬 브라우저에서도 화면 번역이 가능해요. 대신에 화면에서 꾹 누른다기보다는 외국어로 표기된 화면을 번역하고 싶으면 오른쪽 위에 3점을 누른 후 번역 버튼을 누르면 원하는 언어로 번역을 해줍니다. 다음은 크롬 브라우저, 모바일 크롬 브라우저 또는 PC 크롬 브라우저에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렌즈인데요. 사진을 찍는 모든 이미지를 검색 그리고 번역을 해줄 수 있습니다. 렌즈로 제가 학습지를 첨부한 화면이고요. 그러면 이미지에 있는 텍스트를 바로 OCR로 읽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이미지를 원하는 다양한 언어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교실 스마트 기기 활용 중 크롬북입니다. 크롬북을 이해하려면 CEU를 이해해야 합니다. CEU는 크롬북을 더욱더 강력하게 통제를 하기 위해서 보급된 프로그램입니다. CEU는 Chrome Education Upgrade를 뜻하며 MDM의 하나로 크롬 OS 기기를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CEU가 설치가 되면 기기 자체가 관리 콘솔에 등록되어 기기를 통째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원격으로 초기화, 게스트 모드 허용 후 IP 추적, 기기 사용 일시 정지, 앱 강제 설치 등이 가능하고 단말 정보, 기기 정보나 계정 정보, 시리얼 정보를 자동으로 업데이트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단말 찾기, 분실 등록 해제를 원격으로 할 수 있습니다. 크롬북은 크롬 OS를 운영체제로 사용하는 클라우드 기반 휴대용 컴퓨터입니다. 클라우드 기반 컴퓨터란 데이터를 기기에 저장하지 않고 인터넷에 올려 저장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크롬 브라우저만 띄워진 컴퓨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노트북과 태블릿의 장점을 두루 갖춘 기기이며 가벼운 운영체제의 저전력 프로세서를 사용해서 긴 사용시간을 장점으로 합니다. 또한 키보드, 터치, 펜 조합 중 가장 저렴한 기기입니다. 스크린샷 등 몇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파일은 자동으로 해당 계정의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됩니다. 크롬북의 특징은 클라우드 저장소에 접근할 수 있는 계정으로 로그인할 경우 계정 꼬임이 예방됩니다. 무선 인터넷망을 통한 빠른 웹 연결성을 확보하고 장시간 작업을 위한 충분한 배터리 지속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스타일러스 펜 활용이 가능하고 키보드로 글자 입력, 마우스 사용이 가능하고 360도 회전이 가능하며 크롬북 내장 카메라와 마이크 터치 스크린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배부되는 크롬북에서는 CEU가 설치된 상태로 배부가 되기 때문에 학교 네트워크를 사전 연결하여 보급됩니다. 그렇지 아니한 경우는 화면과 같이 와이파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계정은 처음에 기기를 열었을 때 화면과 같이 독립된 환경으로 분리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용자를 추가해서 로그인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같은 기기에 여러 개의 계정을 추가해서 계정별 독립된 환경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정 메뉴입니다. 크롬북 오른쪽 하단에 시계 버튼을 누르시면 다양한 메뉴 설정이 가능합니다. 시계 버튼을 누른 후 오른쪽 하단에 설정 버튼을 누르면 이미지와 같이 다양한 설정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정 메뉴에서 가끔 한영키가 잘 전환이 안 될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때에는 컨트롤 스페이스 또는 컨트롤 쉬프트 스페이스 단축키를 활용하시면 한영키가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림과 같이 컨트롤 스페이스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가능하면 관리자가 관리 콘솔 화면과 같이 설정 화면에서 한글을 선택해 주면 기본적으로 한글로 언어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한영키 전환에 대한 문제가 다소 줄어들 수 있습니다. 크롬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크롬 OS에서 구동하는 세 종류의 앱을 이해해야 됩니다. 첫 번째, 확장 프로그램입니다. 확장 프로그램은 크롬 브라우저의 기능을 더하는 것이고 크롬 웹스토어에서 설치가 가능하고요. 크롬 브라우저의 우측 상단에 아이콘이 생성됩니다. 두 번째로는 웹 앱입니다. 웹 앱의 일종으로 브라우저에서 작동하는 앱, 구글 스프레드시트 등이 대표적입니다. 안드로이드 앱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설치하는 앱을 지칭합니다.
그런데 구글 워크스페이스 계정에서는 관리자가 허용하는 앱만 플레이스토어에서 검색 및 설치가 가능하고 간혹 호환성이 떨어지는 앱이나 보안 설정이 복잡한 은행 앱 등은 구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크롬 OS에서 구동하는 앱에 대해서 자세히 예를 들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장 프로그램입니다. 확장 프로그램은 크롬 브라우저에 기능을 더하여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웹스토어에서 설치가 가능합니다. 관리자가 강제 설치도 가능하지만 이것은 선택사항입니다. 크롬 브라우저의 우측 상단에 보시면 그림과 같은 아이콘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해당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선생님의 크롬 브라우저에 설치되어 있는 확장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장 프로그램은 크롬 웹스토어에서 설치가 가능하고 대표적인 확장 프로그램으로는 에드가드 광고 차단기. 에드가드 광고 차단기는 대중적인 확장 프로그램인데 이것은 크롬 브라우저에서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에서 광고가 자동으로 차단되는 그러한 기능을 가진 확장 프로그램입니다. 두 번째로는 웹 앱입니다. 브라우저에서 작동하는 앱이고요. 구글 드라이브, 문서, 스프레드시트 등이 대표적입니다. 웹페이지처럼 URL 접속하는 것들을 웹 앱이라고 부르고요. 이 웹 앱 또한 관리자가 강제 설치 그리고 실행기에 고정이 가능합니다. 이 또한 선택사항입니다. 화면과 같이 크롬 브라우저의 웹 URL 창에 자주 가시는 에듀테크 플랫폼들을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이러한 플랫폼들을 웹 앱이라고 부릅니다. 구글에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에서 특징적인 웹 앱으로는 구글 설문지 잠금 기능이 있습니다. 크롬북에서 클래스룸에 접속하면 사용이 가능하고요. 클래스룸에서 수업 과제, 퀴즈 과제에서 퀴즈 문제를 내었을 때 크롬북 잠금 모드를 실행을 시키면 화면과 같이 퀴즈 시작을 누르면 퀴즈를 모두 풀 때까지 다른 곳에 이동할 수 없도록 잠금 모드가 실행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안드로이드 앱입니다. 안드로이드 앱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설치가 가능하며 실감형 컨텐츠 등과 같은 앱을 말합니다. 이 안드로이드 앱도 크롬북에서는 관리자가 강제 설치 및 작업 표시인 실행기에 고정이 가능합니다. 이 또한 파란색으로 표기된 내용은 선택사항입니다. 구글 워크스페이스 스토어에서는 일반적인 계정에서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면 모든 앱들이 설치가 가능하지만 워크스페이스 계정에서는 학생들의 앱 설치를 관리하기 위해서 특별히 관리자가 허용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관리 콘솔 기기, 크롬, 앱 및 확장 프로그램 순서로 쭉 이동하시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설치 가능한 앱을 허용해 줄 수 있습니다. 관리 콘솔에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 설치를 허용해 주는 방법은 그림과 같습니다.
다음은 크롬북 활용입니다. 크롬북에 설치되어 있는 다양한 앱 또는 바로가기 등은 앱 화면을 열어야 보이는데요. 크롬북 좌측 하단에 앱 런처를 클릭하면 바로가기 또는 파일 그리고 앱 등을 검색하고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크롬북에서는 자주 가는 사이트나 앱을 실행기 작업 표시줄에 고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 고정하는 방법은 앱 런처에서 앱을 선택하여 꾹 누르고 실행기 고정 버튼을 누르면 그림과 같이 가운데에 실행기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크롬 브라우저를 실행시켰을 때 북마크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자주 가는 사이트를 검색한 후에 오른쪽 위에 별표를 클릭하면 자주 가는 사이트가 북마크에 고정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좌측 상단에 사이트 정보 보기 아이콘을 원하는 북마크 위치로 드래그를 하면 원하는 위치에 사이트가 고정됩니다. 크롬북 키보드의 고유키를 맨 윗단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노트북의 펑션 키와 비슷한데요. 각 고유키의 기능은 그림과 같습니다. 특히 많이 쓰는 것들은 왼쪽 하단에 보시면 화면 밝기, 그리고 스크린샷 찍기, 오른쪽에 보시면 볼륨 등을 자주 사용합니다. 크롬북에서 사용하는 유용한 크롬북 단축키는 그림과 같습니다. 스크린샷, 한영키 전환 등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학교마다 배부된 기기가 매우 다릅니다. 어떤 학교는 웨일북, 크롬북, 그리고 안드로이드 태블릿, 그리고 아이패드, 그런 모든 학교에서 적용이 가능한 에듀테크 플랫폼들을 연구를 하셔야 탄력성이 좋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추천드리는 에듀테크 플랫폼들은 모든 기기에서 활용이 가능한 웹 앱입니다. 크롬 브라우저에서 접속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디지털 교과서입니다. 디지털 교과서는 앱 설치 접근도 가능하지만 현재로는 크롬 브라우저에서 디지털 교과서 웹뷰어를 검색하시면 웹 브라우저에서 접속이 가능합니다. 디지털 교과서는 서책형 교과서에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와 최근에는 자료 연결 기능을 통해서 다양한 에듀테크 연계 활용이 가능합니다. 화면과 같이 크롬 브라우저에서 디지털 교과서 웹뷰어를 검색하시고 검색하여 들어가시면 본문 메뉴, 뷰어 메뉴, 간편 메뉴 이 세 가지 메뉴를 크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문 메뉴에 있는 자료 연결을 활용하시면 다양한 에듀테크 연결 활용이 가능합니다. 뷰어 메뉴에 클래스 기능을 활용하시면 선생님들 클래스에 들어와 있는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자료 연결을 통해 미리 준비해 놓은 다양한 에듀테크 링크를 아이들에게 배부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자료 연결 클래스 기능을 활용해서 배부한 링크는 클래스 회원 동기화를 통해서 아이들 서책에 화면과 같이 위치 마킹으로 표기가 됩니다. 두 번째로 추천할 에듀테크 플랫폼은 클래스툴입니다. 클래스툴은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수업 도구로 선생님과 학생들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수업 도구 플랫폼입니다. 그림과 같이 다양한 컨텐츠들을 학생들에게 전송할 수가 있고요. 화이트보드를 전송하여 아이들이 필기를 하고 아이들의 필기를 수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단하게 OX 퀴즈, 객관식, 주관식으로 즉석 퀴즈를 배부할 수 있으며 툴킷을 통하여 아이들의 활동 시 타이머나 또는 효과음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의 클래스 메뉴에서 다양한 학급별 클래스를 운영하실 수가 있고요. 나의 클래스의 클래스 활동 결과 관리하기 위해서 아이들과 함께한 결과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AI 코스웨어의 기능인 AI 문제풀이 베타 기능이 추가가 되어서요.
아이들에게 문제를 배부하고 이러한 맞춤형 문제를 통해서 맞춤형 피드백까지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캔바인데요. 캔바는 재직 측면서 PDF 파일만 준비하시면 K-12 교사들에게 무제한으로 캔바를 유료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캔바는 디자인 협업 도구로서 다양한 템플릿과 샘플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디자인 만들기를 통해서 다양한 템플릿으로 다양한 사이즈의 작품을 만들 수가 있고요. 특히 캔바의 큰 장점은 링크로 아이들이 편집을 함께 할 수 있고 댓글이나 보기 가능으로 상호 소통을 함께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영상 편집도 협업해서 할 수가 있고요. 오디오 편집도 용이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실 스마트 기기의 이해, 그리고 교실 스마트 기기의 활용, 교실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에듀테크를 알아보았습니다.